여러분, 지금 카카오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카카오의 이익의 역설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 뉴스에서는 창업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심각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가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발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플러스 48%.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50% 가까이 폭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쓰는 이 앱, 카카오톡, 그 안에서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카카오는 정말 혹독한 체질 개선 과정을 거쳤어요. 비유하자면 불필요한 군살은 쫙 빼고 핵심 근육만 제대로 키우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명확한 3단계 계획이었어요. 먼저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새로운 리더를 데려왔고요. 그 다음엔 돈이 안 되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안 되던 계열사들을 공격적으로 통합한 거죠.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에 올인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한때 150개가 넘었던 계열사가 이제 94개까지 줄었어요. 엄청난 감량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사업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을 다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몸을 가볍게 만드니까 어땠을까요? 당연히 핵심 사업들이 다시 펄펄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 카카오의 심장, 그 성장 엔진에 새로운 연료를 들이부은 셈이에요. 그 결과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7,320억 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카카오 역사에 새로 쓴 기록입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디서 벌었을까요? 크게 보면 두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카톡 같은 플랫폼 부문이랑 웹툰이나 음악 같은 컨텐츠 부문. 보시는 것처럼 거의 52대 48, 아주 균형 있게 양쪽에서 다 잘 벌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카카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톡비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나 선물하기 같은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이 4분기에만 13%나 성장하면서 회복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린 거죠. 특히 진짜 놀라운 건 광고 사업입니다. 이게 1년 넘게 계속 뒷걸음질만 치던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앱 레이아웃을 싹 바꾸는 승부수가 통하면서 무려 18% 성장이라는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선물하기 같은 커머스 사업도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한 분기, 그러니까 딱 석 달 만에 오고 간 존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이렇게 기존 사업들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은 카카오가 이제는 미래를 향한 아주 거대한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승부수의 이름,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새로운 정신화 대표가 아예 못을 박았어요. 올해는 그동안 움츠렸던 에너지를 모아서 AI를 중심으로 성장 기여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AI에 쏟아붓겠다는 거죠. 근데 카카오가 하려는 AI는 그냥 말대답만 하는 AI가 아니에요.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건데 쉽게 말해 나만의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에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 셋이랑 볼 건데 괜찮은 식당 찾아서 예약까지 좀 해줘 라고 쓰면 얘가 알아서 식당 찾고 자리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까지 딱 끝내주는 거죠. 정말 편리하겠죠?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카나나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손을 잡고 기술력을 빠르게 흡수하는 거죠. 심지어는 AI 안경 같은 미래 기기까지 같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기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카톡에 AI 기능을 넣어서 베타 테스트를 해봤더니 써본 사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 정도의 사용자 유지율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미래 비전도 확실해 보이는데 과연 카카오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회와 리스크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증권가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유안타 증권 같은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전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AI가 성장을 이끌 거라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으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재미있는 건 한 금융 AI한테 카카오 주가를 분석시켰더니 앞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85%라고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기술 기업의 미래를 다른 AI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는 항상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창업주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겠죠.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바로 이번 3월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재판 결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카카오는 AI라는 이 강력한 새 날개를 달고 거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주라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